네, 청장님, 어제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청구 인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결정하신 거죠? 청구 인락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 예정이고 그건 예. 확정된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유족 측에서 먼저 그 개인 인락을 한 네. 분들의 청구액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좀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네. 그 액수 증액 하는 게 확정되는 시점에 네네. 같이 청구 인락을 하도록. 네, 그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요.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점 함께 우리 경찰 전체가 공유, 공감하고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경찰관 출신이고 시위 관리를 하는 와중에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서 코뼈도 부러져 본 사람으로서 경찰관들이 집회 시위 관리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폄하되어서 안 된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찰관들의 노력이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기 저하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경찰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다면 그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으로 하루하루 그 거리에서 또 치안 일선에서 희생하는 경찰관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존경하는 박순자 의원님의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성범죄 문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형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골자는 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죠. 그 취지는 입법 취지에 설명에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히려 친고죄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해자, 피의자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소 취하라든지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협박하고 위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죠. 알고 계시죠? 동의하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성범죄에 대한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인지하게 되면 신고가 접수된다든지 하게 된다면 혐의가 있다면 분명히 수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혐의가 확인되고 증거가 확보된다면 기소 의견을 송치를 하셔야죠.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찰관 간에 주로 상관이 부하 직원에 대한 것이죠. 권력을 이용한 그런 성비위 사건, 성추행 등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는 직무 고발을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잠깐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입으로 표현도 하기 좀 사실 거북스럽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심각한 성추행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청장님이 취임하시기 전 2015년 사례고요. 물론 형법 개정 이후죠. 그런데 분명히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서 직무고발을 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하고 역시 형사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역시 피해자의 처벌 불원입니다. 그 다음 뭐 마찬가지 사건이 또 2016년에 발생했고요. 그 다음 쭉 그래서 한번 각 지방경찰청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봤는데요. 5개 지방경찰청만 자료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더 제가 공개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쭉 살펴봤더니 그 비위 요지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분명히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 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총 15건 중 11건에 불과합니다. 아니, 4건에 불과합니다. 11건, 대부분에 해당되는 11건은 직무 고발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 조치 역시 몇 건의 해임 파면을 제외한다면 정직 1월 등의 아주 가벼운 상대적으로 징계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살펴봤더니 그 다음 현재 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직무 고발 지침상 하단에 보시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고 명시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 혹은 청문감사 관련
그 종사자들은 이 규정에 의거해서 자꾸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그럼 피해자는 자신의 동료이거나 상관인데 징계라든지 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그 불이익 조치 정도면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수인하고 원치 않지만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 형사고발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경찰에 과연 수사 종결권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경찰이 과연 성범죄에 대한 그 성인지, 피해자 감수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더 큰 문제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은 검찰이나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이런 세간의 비난들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경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은 하여튼 그 성비위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직무고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 보호 부분도 있습니다. 성비위는. 그래서 피해자가 2차 피해 이런 것 때문에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직무고발을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어떤 자기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런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교육이라든지 뭐 성인지 교육 또 네, 청장님 시간 관계상 죄송하지만 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 지침을 유지하시면 형법의 취지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자 보호 또 2차 피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국민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도 우리 경찰은 당신이 신고할 경우에 당신의 신원을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래서 2차 피해가 두려우면은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마십시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경찰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 성범죄 성비위 사건이 인지된다면, 형법상 위반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청장님 말씀대로 직무고발을 원칙으로 한다로 끝나야 됩니다. 하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침은 개정하시겠습니까? 예, 그 지침을 개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11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에서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 결과도 하나 발표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조만간에 수사가 우리 송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찾아왔을 때도 조만간에 결과 발표하시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경찰이 그게 한 달 전이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 형소법에 나와 있는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압수수색을 원칙이라는 게 국민의 법감정에 기본적으로 예,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사건 관련한 국감 내용입니다. 보름이 충분치 않아서 뭐 다 내용을 듣진 않으시겠지만 당시 사건들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기억하실 걸로 압니다. 2011년 6월 24일로 가게 된 겁니다. 국감이 있던 때로부터 3, 4개월 전이겠지요. 한나라당 한성교 의원이 국회 문방위 전체 발언 중에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발언록, 녹취록입니다. 라고 하면서 몇 줄을 읽어 보입니다. 24일 김인규 사장 나와 최시중도 나올 테니까 등등등 해서 당의 내용들은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그리고 또 문방위원들 간의 연석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24일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가한 형태의 회의록도 나오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녹취록, 그러니까 녹음을 그대로 푸른 내용이 한나라당 한성교 의원에게 전달되고 공개가 됩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촉구했지만 지지부진하여 결국은 아까 확인했던 그 영상이 있던 국감 당시까지도 어떤 결과도 내놓지 못한 경찰에게 감사 과정에서 질의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게 되는 아까 그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KBS 새 노조가 스스로 자랑스러워야 될 방송인데 이런 의혹 가운데 있는 것에 경영진이 어떠한 것도 해명을 내놓지 않자 새노조가 나섭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고대영 당시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핵탄두급이다. 회사 불이익과 관련된 얘기 안 할 뿐이다.
그다음 제2기자. 제2기자는 당시 말진 기자라고 하는 막내 기자입니다. 당의 녹취를 손에 넣어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기자입니다. 파문일 것이다.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질 것이다. 예상한다. 그리고 다수의 목격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회의 녹취록이 KBS 내에서 분명히 있었었다. 관련 내용이 한성교 의원이 흔들던 그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봐주기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는데요. 자, 올해 들어서 그 현실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 기록관에서 확인하고 온 청와대의 2011년 9월 27일자 기한 문서입니다. 홍보 기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KBS 관련 검토 사항을 보면은 KBS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인규 사장이 당시 KBS의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게이트키핑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만 토로의 내용들이 사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여기에 찾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가 증가하는 것, 그다음에 자판노조 반발, 도청 논란, 무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때문에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 작성한 겁니다. 도청 의혹 사건은 경찰 수사 발표, 무혐의 처리를 통해 부담 경감이라고 합니다. 무혐의. 당시 무혐의는 11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9월 27일 날 이런 내용의 청와대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청와대의 무혐의에 대한 지침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검찰에 하달되고 그대로 관철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충분합니다. 특히 당시 도청 논란 무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경고라는 말을 통해서 미루어 보건대 도청 논란 무마라는 것은 당시 KBS의 경영진들은 강력하게 민주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증거 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KBS에게 파장을 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도 불사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무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다시 이야기해서 도청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것을 최소한 청와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11월 달에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당시 조현오 그리고 이성규 관련 수사 관계자들은 이후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취임 전에 노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 허위 사실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뿐 아니라 천안함 참사 희생 장병들에게까지 유가족들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등 대표적 낙마 후보자였는데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임명이 강행됩니다. 보훈 인사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에 국가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정원 및 정부기관이 실행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각종 사건들,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대사관 호텔 침입 사건 정말 치욕스럽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디도스 사건 등 솜파망이 처벌과 부실 수사로 논란의 가운데습니다. 도청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수사를 지원하고 있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이성규 서울청장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한 수사 책임자인데도 결국은 행안부 소통심사위원회 1급 상임위원으로 임명도 되고요. 또 임기를 채우지 않고 경찰공제 이사장으로까지 취임이 됩니다. 승승장구한 사람은 이뿐이 아닙니다. 예,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경찰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내부에서 관련 사건을 성찰해서 다시 한번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하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7일 이제 검찰에서 이 도청 사건을 재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은 재수사를 통해서 그 진실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에 해당되는 11건은 직무 고발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 조치 역시 몇 건의 해임 파면을 제외한다면 정직 1월 등의 아주 가벼운 상대적으로 징계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살펴봤더니 그다음 현재 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직무 고발 지침상
하단에 보시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고 명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찰 혹은 청문감사 관련 그 종사자들은 이 규정에 의거해서 자꾸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그럼 피해자는 자신의 동료이거나 상관인데 징계라든지 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그 불이익 조치 정도면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수인하고 원치 않지만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 형사고발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경찰에 과연 수사 종결권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경찰이 과연 성범죄에 대한 그 성인지 피해자 감수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더 큰 문제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은 검찰이나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이런 세간의 비난들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경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은 하여튼 그 성비위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직무고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청장님, 어제 그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청구 인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결정하신 거죠? 청구 일락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 예정이고 그건 예, 확정 확인된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유족 측에서 먼저 그 개인 일락을 한 네. 분들의 청구액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좀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네. 그 액수 증액 하는 게 확정되는 시점에 네네. 같이 청구 일락을 하도록. 네, 그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요.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점 함께 우리 경찰 전체가 공유, 공감하고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경찰관 출신이고 시위 관리를 하는 와중에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서 코뼈도 부러져 본 사람으로서 경찰관들이 집회 시위 관리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폄하되어서 안 된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찰관들의 노력이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기 저하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경찰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다면 그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으로 하루하루 그 거리에서 또 치안 일선에서 희생하는 경찰관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존경하는 박순자 의원님의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성범죄 문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형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골자는 추행, 그 성폭행 등의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죠. 그 취지는 입법 취지에 설명에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히려 친고죄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해자, 피의자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소 취하라든지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협박하고 위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죠. 알고 계시죠? 동의하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성범죄에 대한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인지하게 되면 신고가 접수된다든지 하게 된다면 혐의가 있다면 분명히 수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혐의가 확인되고 증거가 확보된다면 기소 의견을 송치를 하셔야죠.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찰관 간에 주로 상관이 부하 직원에 대한 것이죠. 권력을 이용한 그런 성비위 사건, 성추행 등에 대해서 일반 역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 보호 부분도 있습니다. 성비위는. 그래서 피해자가 2차 피해 이런 것 때문에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직무고발을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어떤 자기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런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교육이라든지 뭐 성인지 교육 또 네, 청장님 시간 관계상 죄송하지만 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 지침을 유지하시면 형법의 취지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자 보호 또 2차 피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국민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도 우리 경찰은 당신이 신고할 경우에 당신의 신원을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래서 2차 피해가 두려우면은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마십시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경찰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 성범죄, 성비위 사건이 인지된다면, 형법상 위반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총장님 말씀대로 직무고발을 원칙으로 한다로 끝나야 됩니다. 하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침은 개정하시겠습니까? 예, 그 지침을 개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11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에서는 3개월이 그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는, 직무 고발을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잠깐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그 입으로 표현도 하기 좀 사실 거북스럽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심각한 성추행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청장님이 취임하시기 전 2015년 사례고요. 물론 형법 개정 이후죠. 그런데 분명히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서 직무고발을 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하고 역시 형사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역시 피해자의 처벌 불원입니다. 그 다음, 뭐 마찬가지 사건이 또 2016년에 발생했고요. 그 다음 쭉 그래서 한번 각 지방경찰청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봤는데요. 5개 지방경찰청만 자료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더 제가 그 공개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쭉 살펴봤더니 그 비위 요지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분명히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 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총 15건 중 11건에 불과합니다. 4건에 불과합니다.